한국인 3명 중 1명은 당뇨병 위험군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은 발병 확률이 4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행동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당뇨병을 부르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적인 단 음식 섭취. 한국인의 당뇨병 발병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은 단 음식 섭취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한식에도 단 음식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비찜, 불고기, 간장게장 등이 있습니다. 양념에 설탕과 물엿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잡채, 떡볶이, 단팥죽도 당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특히 떡 종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한식입니다. 떡 안에 팥소나 꿀이 들어가면 그 영향은 더 커집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문제는 혈당이 오르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인슐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당뇨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단 음식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뇌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감은 잠깐이고 곧 더 많은 설탕을 찾게 됩니다. 결국 설탕을 더 많이 섭취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양념에 들어가는 설탕량을 줄여보세요. 둘째, 떡과 같은 간식 대신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셋째, 간장 양념 대신 고추장, 된장 같은 저당 재료를 써보세요. 넷째, 성분표의 설탕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설탕 섭취를 갑자기 끊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끊으면 스트레스가 쌓여 더 많이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줄여가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은 단 음식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습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더 중요한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 부족과 오래 앉아있는 생활. 한국인의 하루 평균 앉아있는 시간은 7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무직 직장인, 학생들은 그보다 더 길게 앉아 있습니다. 문제는 오래 앉아 있을수록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육 활동이 적어지면서 혈당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운동 부족은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체중이 쉽게 증가합니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쌓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운동 부족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부들에게도 흔합니다. 가사일은 바쁘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적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평균 활동량이 계속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운동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앉아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여보세요. 1시간마다 5에서 10분씩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짧게라도 꾸준히 운동하세요. 예를 들어 집 근처를 10분씩 산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계단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한 정거장 먼저 내리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혈당 관리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 중 절반 이상이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 진단을 받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당뇨병 위험을 30% 낮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몸을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은 움직일수록 건강해집니다. 다음 주제는 운동 부족보다 더 위험한 습관입니다. 세 번째, 잦은 야식과 불규칙한 식사.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야식과 불규칙한 식사는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 특유의 야식 문화와 빠른 식사는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밤늦게 먹는 치킨, 라면, 떡볶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음식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야식은 단순히 체중 증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에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혈당이 더 오래 머무릅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도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하는 습관이 대표적입니다. 혈당은 한꺼번에 높아졌다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혈당이 들쑥날쑥하면 인슐린 기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결국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식과 불규칙한 식사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기세요. 아침에 먹는 고른 영양소가 하루 혈당 관리를 도와줍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야식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밤에 배가 고프다면 야채나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포만감을 주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흔히 먹는 야식은 문제를 더 키웁니다. 라면 한 그릇의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을 초과합니다. 치킨이나 족발도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뿐만 아니라 심혈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킨 사람들은 당뇨병 위험이 평균 2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야식과 폭식을 반복하면 위험은 크게 증가합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야식을 줄이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가 흔히 무시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장시간 근무와 경쟁적인 환경에 익숙합니다.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당뇨병의 숨겨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단 음식을 찾는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역시 혈당 조절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1.7배 높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의 작용이 약화되고 몸은 더 많은 혈당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 위험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특히 직장인과 학생들은 수면 부족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 관리 능력을 떨어뜨려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호흡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몸의 긴장을 푸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셋째, 최소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하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방치하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꾸준히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면 당뇨병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이 습관은 당뇨병 위험을 가장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계속 들어주세요. 다섯 번째,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식품 섭취가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간편함과 맛을 이유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섭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음식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가공식품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시지, 햄, 베이컨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라면, 냉동만두, 간편 도시락 등도 대표적입니다. 이 음식들은 빠르게 조리할 수 있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영양소는 부족합니다. 패스트푸드 역시 큰 문제입니다. 피자, 치킨, 햄버거에는 포화지방과 단순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이런 음식은 섭취 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또한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당뇨병 위험이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탄산음료나 설탕이 든 음료를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 조절 능력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한 끼 식사에 포함된 설탕과 나트륨 양이 하루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세요. 가공된 소스나 조미료 대신 천연 재료를 사용하세요. 둘째, 외식을 할 때는 메뉴를 신중히 선택하세요. 구운 생선이나 샐러드처럼 저당, 저염 메뉴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간편식을 사야 한다면 영양성분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나트륨, 당, 포화지방 함량이 낮은 것을 선택하세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는 한국인의 식단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할수록 우리 몸은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선한 식재료를 기반으로 한 식단은 당뇨병 위험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5가지 습관을 알아보았습니다. 단 음식, 운동 부족, 야식, 스트레스, 가공식품 섭취. 이 습관들은 우리가 평소 무심코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당 관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건강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다음 유익한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